6주차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r 반복문을 배울 거고요. 이제 저번 시간에 while 반복문을 배웠는데 for은 어떻게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지 이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while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건 내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해줬잖아요. 오늘 배울 for는 이제 범위를 지정해줘서 그 범위 안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 해주는 조건문입니다.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볼게요. 일단 for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for 하고 I in 범위. 일단 범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범위에는 문자열, 숫자, 리스트 등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중에 문자열이랑 숫자는 배웠고 리스트는 이제 5월 말에 진도를 나갈 예정이니까 일단은 이 범위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지정해 줄 때는 이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줘야 해요. 이제 range라는 영어가 범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시작하는 숫자부터 끝나는 숫자 그리고 몇 개씩 건너뛸 건지 간격까지 이렇게 숫자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하면 0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끝 숫자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쓴 숫자보다 하나 적게 실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인지 1부터 5 하면 1, 2, 3, 4에 해당하는 숫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5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0, 1, 2, 3, 4, 5까지 하고 싶다 하면 0, 6을 써줘야 5까지 돌아가겠죠? 이제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0부터 6까지 썼어요. 내가 2라고 하면 2개씩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0, 2, 4, 6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간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돼요. 생략하게 되면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I, 이 문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내가 0부터 6까지 해놓으면 이 I에 한 바퀴 돌 때는 0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바퀴에는 1이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 바퀴에는 3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임의로 설정해 놓은 문자예요. 여기에 X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Y가 들어가도 상관없고 Z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자를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이 자리에.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여기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이 문법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코드를 짜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1부터 입력받은 수까지 차례로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요. while하고 for로 하나씩 짜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숫자를 하나를 입력받고 이렇게 0, 1, 2, 0 내가 만약에 5를 입력을 했으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노트 주피터를 켜주시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숫자를. 그래서 저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을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 while로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네,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while로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 num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이게 1부터 차례대로 num까지 숫자가
숫자를 센 다음에 하나씩 출력을 해야 하니까 그걸 셀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 변수를 count라고 할게요. 근데 저희가 1부터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초기 값은 1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문을 쓸게요. while 하고 조건을 써주는데 이 count가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뭘 반복을 하냐면 count라는 변수를 출력을 받는 걸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count에 1이 더해질 수 있도록 코드를 짜줄게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플러스든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카운트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하게 플러스든 하고 1을 하면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카운트에 다시 지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돌려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숫자를 입력을 받을게요. 지금 12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1부터 들어가가지고 1이 출력이 된 다음에 1을 한 번 더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럼 2가 된 상태에서 한 바퀴 돌고 2가 출력되고 또 1이 더해져서 3이 돌고 그래서 카운트가 12가 될 때까지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코드를 for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for로 해볼게요. for은 일단 초기 변수를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i라는 변수에 자동으로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 범위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for i, 어디 있는 i냐면 범위 안에 있는 i죠. 범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 과정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알아서 이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0, 이 1이 생략이 돼 있는 거겠죠. 0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한 개씩 건너뛴다. 근데 이거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i의 숫자를 하나씩 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를 여기에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1부터 12까지 입력을 바꾸고 싶었는데 0부터 11까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는 0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입력받은 값보다 하나 적게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12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에서 끝나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서 출력을 시키면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or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7을 넣어볼게요. 왜 7이 들어가면 여기는 사실 0,7 1 이게 생략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넘까지만 써줄게요. 넘으로만.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값은 처음에는 1이 출력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서 2가 출력될 거고 3이 출력될 거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1부터 7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이 숫자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시간 5분 정도 드릴게요. 이 과정을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여기서 간격도 한 번씩 바꿔보시고 간격을 바꾸면 이렇게 0,1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 간격도 바꿔보시고 이것도 바꿔보시고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도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꿔가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숫자 바꾸면서도 해보시고 조건도 한 번씩 바꿔보시고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실습 다 했다고 그 채팅으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뒤에 실습할 게 좀 있어가지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입력받은 문자열을 한 글자씩 줄 바꾸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범위 안에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았으면 A, P, P, L, E 각자 한 글자씩 엔터가 쳐가지고 줄바꿈이 돼서 출력되는 코드를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문장을 하나를 입력을 받고 이제 이 문장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의 한 글자씩이 I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프린트 I를 하면 들어간 글자들이 하나씩 출력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저희 노트북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네, 이거거든요. 일단 문장을 하나 입력을 받을게요. 저는 라인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문장을 입력을 받을게요. 이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인풋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변수 지정을 하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for를 써서 한 글자씩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for이라고 하죠. 이번엔 I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저는 A로 해볼게요. for A in line 하면 입력받은 문자열이 지금 범위가 돼서 한 글자씩 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or A in line 해서 프린트 A 하면 여기에 들어간 글자가 한 글자씩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볼게요. 문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랄까요? 데이지짱 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지짱 이렇게 한 글자씩 엔터가 쳐서 결과가 나와야겠죠? 이것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그 숫자보다 조금 간단하죠? 문자열은 그냥 이 문자가 그대로 들어가서 한 글자씩이 변수 지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습 한번 해볼게요. 이건 조금 짧아서 2분 정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자유롭게 실습해 주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저번 시간 Y에서 했던 브레이크랑 컨티뉴를 for에서도 써볼 거예요. 이게 for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 찾을 글자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문장에서 몇 번째 자리에 있었는지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여기 짜볼게요. 그래서 일단 똑같이 line이라는 변수의 문장을 입력을 받을게요.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찾을 글자를 또 입력을 받아야겠죠. 저는 find 데이터라는 변수명을
부여를 해줄게요. 이 변수명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편한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얘도 문자니까 인트 안 써도 되고 인풋만 써서 입력을 받을게요. 찾을 문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이 문자를 한 글자씩 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짜면 되냐? or 이번엔 K로 해볼게요. K인 라인 하면 라인에 있는 글자가 한 글자씩 K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K랑 이 변수가 find 캐릭터라는 변수가 같으면 브레이크 멈추라고 해주는 거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문자는 몇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짜볼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몇 번째 자리에 있었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해줄 수 있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게요. count 1이라고 첫 번째 글자는 1이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count에다가 1을 더해줘야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글자에는 두 번째 자리에 있었다고 해야 되고 세 번째 자리에는 세 번째 자리에 있었다고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변수 수정을 해줄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문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포맷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s는 %key 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 하고 우리 find 이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count 생개 들어가야겠죠? 몇 번째 자리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를 저번에 했었나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라는 것은 포맷 함수예요. 그래서 이 %s라고 자리를 정해주면 여기 뒤에 문자 괄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자 따옴표 밖에 있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변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S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문자열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D는 디짓, 십진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가 십진수 숫자고 find 캐릭터가 문자열이니까 %s, %d라고 자리를 정해준 다음에 여기에 차례대로 하나씩 들어가라고 자리를 정해준 겁니다. 네, 혹시 이해됐나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는 다 짰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데이즈 베스트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할게요. 여기서 저는 B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B는 5번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고 출력이 되죠.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즈 베스트라는 문자를 입력을 받고 B라는 문자를 입력을 받았죠. 여기에 라인 이 자리에는 이 데이즈 베스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K에 D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D랑 B랑 비교를 했겠죠. D랑 B랑 비교를 했는데 같지가 않아. 그러면 더하고 카운트 이 숫자에 1만 더하고 다음 바퀴로 돕니다. 그러면 그 다 두 번째는 A가 들어가겠죠. 또 이 K의 A랑 이 글자랑 또 비교를 하겠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나씩 넣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번째 바퀴 돌 때 B가 딱 K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 B랑 얘랑
지금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출력을 한 후에 브레이크, 반복을 그만한 겁니다. 여기서 EST는 들어가지도 않고 끝낸 거죠. 그래서 for에서도 똑같이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복잡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실습 진행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설명 조금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실습 한번 해보셨으면 다 했다고 채팅 한 번만 남겨주세요. 네, 그쵸? 왜냐면 처음 찾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뿡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8번째 뿡에서 나가버렸으니까. 해볼게요. 쳐줄게요. 김토리는 천재 뿡뿡이 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뿡을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 김토리는 천재 뿡뿡이가 다 들어가겠죠? 한 글씨씩. 김이 들어갔다가 토가 들어갔다가 리가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8번째는 뿡이 들어갔겠죠? 뿡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같으면 바로 브레이크를 하라고 했으니까 8번째에서 끝나버리고 9번째, 10번째 애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최초로 들어간 자리를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는 끝냈고 이번엔 컨티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컨티뉴에서는 밑에 있는 내용을 건너뛰는 거였잖아요. for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부터 입력받은 수 사이의 홀수를 차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아까 브레이크보단 조금 더 쉬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숫자를 입력받고 아까 하나씩 출력했던 것과 똑같이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홀수일 때는 이게 짝수일 때는 컨티뉴를 해서 밑에 있는 조건을 실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그냥 건너뛰고 다시 반복을 하고 근데 이제 홀수일 때는 이 프린트를 하고 다음 바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노트북에서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입력을 받을게요. 저는 num이라는 분수에 입력을 받을게요. 이거는 숫자형이니까 int를 붙여줄게요. 비교를 하려면 int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input하고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을 받을게요. 그래서 for를 사용을 해서 해볼게요. for I in range num. 아까 하나씩 출력하는 거랑 똑같이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달라져야 될 건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홀수를 출력해야 하니까 짝수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건너뛰어라 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만약에 I %2 이게 0이면 그러니까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그게 0이면 짝수니까 이때는 continue 지나쳐라 라고 조건을 줄게요. 그러면 홀수만 남겠죠. 여기에는 그때 print i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1부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건을 아무것도 안 주면 0부터 들어가겠죠. 1부터 하고 넘까지 입력을 받으려면 하나를 더 더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일단 숫자를 저는 14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 3, 5, 7, 9, 11, 13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1, 3, 5, 7, 9, 11, 13 이렇게 짝수만 걸러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continue도 for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짧으니까 빨리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continue를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조건을 줬지만 그냥 for 하나로도 구현을 할 수 있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넘 플러스 1. 이 간격을 2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저는 이제 컨티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지만 굳이 코드를 짜자면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겠죠? 네, 영균이 확인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혹시 어렵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가 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를 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중첩 반복문을 할 건데요. 우리 저번에 중첩 조건문 했던 거 기억하나요? 중첩 조건문은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었잖아요. 중첩 반복문도 똑같습니다.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이 되나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덧셈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덧셈 계산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입력받은 개수만큼의 숫자를 입력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럼 숫자 4개를 입력받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입력받은 개수만큼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입력받은 숫자들의 합과 평균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사람 나 그만할래 라고 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게 마이너스 1 들어갈 때까지 그만한다. while 저번에 했었던 내용이죠. 이제 이거랑 이거는 while로 구현을 할 거고 이제 입력받은 숫자 이거는 for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while true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무한반복. 그래서 이 while true일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싫다고 대답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yes or no를 입력을 받아서 no를 입력받으면 브레이크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합을 구해야 하니까 합이 들어갈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합이 들어갈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제 몇 개의 숫자를 더할 건지 입력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3을 입력받으면 이 숫자 반복하는 게 3번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고 이 입력받은 숫자만큼 숫자를 물어보고 합에 더하는 걸 반복을 할 거예요. 이제 4를 입력받으면 숫자 4개를 입력받고 이 합에 총 4개의 수가 더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면 총 합은 몇이고 평균은 몇입니다 하고 출력을 해주고 계속 할 건지 물어봐요. 이제 여기서 n이 나오면 그만하지만 다른 게 나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트북으로 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무한 반복을 해야 하니까 싫다고 대답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야 하니까 while true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총합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총합을 담을 변수를 total이라고 만들어줄게요. 이제 기본값은 0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몇 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건지를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에 그걸 입력을 받아볼게요. 그 숫자니까 int로 해서 잠시만요. 인풋해서 몇 개의 숫자를 입력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볼게요. 이제 그리고 입력을 받으면 숫자 몇 개 받을 건지 입력을 받았으면 그만큼 또 반복을 시켜줘야겠죠. 이때 for를 사용할 겁니다. for i in range count만큼 반복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플러스 1이나 뭐 앞에를 1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4
입력했으면 0, 1, 2, 3 똑같이 4번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4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i를 안에서 활용을 하질 않을 거니까 굳이 여기서 뭐 0, 1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안에 코드를 짜볼게요. 이제 일단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이것도 합을 계산해야 하니까 인트로 입력을 받을게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하고 받을게요. 그래서 이 입력받은 거를 토탈에 더해줘야겠죠. 토탈 플러스는 num 하면 토탈에다가 num을 더한 숫자가 또 토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복을 했으면 이제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겠죠. 프린트 우리 아까 썼던 포맷을 사용을 해볼게요. 숫자들의 총합은 %d이고 토탈은 숫자니까 10진수니까 D로 해줄게요. 그리고 평균은 %.2F입니다. 이 F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플로트, 실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요. 플롯. 이거 이렇게 봐. 플롯이란 뜻이고 실수란 뜻이에요. 이 .2는 뭐냐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로 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고 .3으로 하면 셋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저는 둘째 자리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 퍼센트 자리에 들어갈 것들을 괄호 안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총합은 토탈로 정했으니까 토탈을 넣어주고 평균은 저희가 여기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토탈 나누기 뭘 하면 될까요? 이거 카운트를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가 숫자 개수로 입력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토탈 나누기 카운트한 게 이 .2f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이렇게만 하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끝낼 수 있게 물어볼게요. ask라는 변수에 저는 입력을 받을게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입력을 받을게요. 그래서 yes, 올로 입력을 받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ask가 n이면 break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코드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3개의 숫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을 알아보기 쉽게 1, 2, 3 해볼게요.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이제 총합은 6이어야 되고 평균은 2가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숫자들의 총합은 6이고 평균은 2입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고 y를 해볼게요. 그러면 반복이 되죠. n이 아니니까.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4개를 입력받을게요. 1, 2, 3, 4 하면 총합은 10이고 평균은 2.5입니다. 딱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n을 치면 그만 둬야겠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코드가.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 덧셈 계산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조금 복잡해서 네, 천천히 해보시고 어려운 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채팅으로 계속 질문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코딩을 하다 보면 이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지금 하찮게 뭐 숫자나 덜 숫자 막 이런 거지만 이게 여러 상황에서 적용을 하면서 스스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드업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이 코드업에서 주는 문제 같은 걸 계속 풀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유형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함수를 사용하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코드업이나 프로그래머스 같은 사이트에서 코딩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시면 그런 사이트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과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PPT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과제는 코드업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노트북에 코드를 구성을 해보는 과제예요. 그래서 전 9구단을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을 출력을 할 거고, 네, 이걸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 작성을 해서 작성한 코드랑 이제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나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2단부터 9단까지잖아요. 그러면 2단부터 9단까지 반복을 일단 시켜야겠죠? 2부터 9까지 반복을 시키고 그 안에서 또 212, 223, 236 이렇게 1부터 9까지 또 한 번씩 반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중첩 반복문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코드는 짧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아요.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다닥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활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풀어서 이 코드 화면하고 이 실행 결과 화면을 capture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번에는 그 사이트에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구현을 해야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든 멘토분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풀다 막히는 게 있으면. 네. 그래서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됐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혼자 숙제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고 오늘 좀 길었는데 스터디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